바로 중앙고 관련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좀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중앙고등학교 설명회를 들으시려고 이제 들어오셨죠. 인터넷에다가 중앙고등학교를 검색을 하면은 이 서울에 있는 중앙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이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 서울에 있는 중앙고등학교가 이제 검색으로는 가장 첫 번째에 위치하게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뭐 블로그라든지 다른 어떤 검색 결과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서울에 있는 중앙고등학교보다도 저기 뭐 분당이라든지 뭐 이런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중앙고등학교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자사고죠. 중앙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중앙고를 기대하고 들어오셨다면은 조금은 원하시는 정보를 좀 얻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바로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께 전달할 내용으로는 우선 먼저 학교 현황. 학교 현황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여기 나오는 학생 수. 이제 학생 수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이제 학급당 학생 수도 이제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제 전체적인 이 학생 수가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절대평가죠. A, B, C, D, E 등급으로 나누어서 이제 절대평가로서 학생들을 평가를 해 나갔다라고 한다면은 고등학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라고 하는 거는 퍼센테이지로 학생들의 등급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전체적인 학교의 인원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등급을 받아갈 수 있는 인원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인원수가 좀 많은 학교 같은 경우는 이 1등급의 범위가 좀 넓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인원수가 좀 적은 학교들 있죠. 주로 이제 여고나 남고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그런 성향을 좀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가가지고 입학을 해가지고 좀 등급을 따는 것이 조금 힘들 수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교를 선택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학교의 전체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출입 및 학업 중단 학생 수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 안에서 이 학교가 얼마만큼 전입과 출입, 즉 다시 말해서 전학을 오고 가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학을 오고 가고 하느냐, 그리고 중간에 학업을 얼마나 좀 중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학생 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 역시도 가장 민감한 사항 중에 하나인 등급과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알아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전출입 학생 수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게 5월 기준으로 보통 이제 학교 알림이나 이런 데서 통계 자료로 올라오게 되는 것인데 주로 이제 5월이라고 한다면은 올해는 좀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좀 어려웠었죠. 학사 일정 자체가. 근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은 어느 정도 한 중간고사가 마무리가 된 이후에 인원을 통계적으로 올라오는 자료가 이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이 한 학기도 아닌 한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학교를 이탈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들어오는 학생들은 이제 중앙고에 지원을 했다가 좀 떨어졌는데 이제 결혼이 생기니까 편입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들어오는 학생들, 이런 이제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학생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기본적으로 이 학교가 이제 내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유리할지 불리할지 이런 것들을 좀 판가름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만큼 이제 학업 성취를 보이느냐라는 걸 좀 살펴볼 건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국어학원이다 보니까 국어 과목을 중심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중앙고등학교의 어떤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을 찾아봤을 때 굉장히 좀 특징적인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작년에도 이제 중앙고를 담당을 했었을 때도 중앙고 내신 자체가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죠. 이제 신사고 민 교과서를 쓰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중앙고를 원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중앙고를 원하는 그 자녀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중앙고에서 다루게 되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뭐인지는 먼저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올라가기 전에 뭐 읽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준비를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 시기 때쯤부터 해가지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뭐 최척전이라는 작품을 배우게 되는데 뭐 고전 작품들 중심으로 미리 좀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해드렸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가 무엇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앙고등학교는 과연 내신 기출이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고 내신이 만만치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만큼 좀 난도가 어느 정도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련한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중앙고등학교 학생 수와 학급수가 나와 있죠. 전체적인 전교 인원생 수는 927명입니다. 927명이면은 여기 인근에 있는 뭐 양정고등학교도 이제 대표적인 자사고이자 남고이니까 여기는 양정고등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학교는 이제 1000명이 좀 넘는 학교. 그래서 인원수도 지금 1학년과 비교했을 때는 뭐 한 20명 정도에서 한 30명 정도 좀 차이가 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기 장운고등학교도 이제 자사고 중에서 남고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운고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장운고는 기본적으로 200명 후반대가 되기 때문에 중앙고등학교 인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 수준의 어떤 남고의 어떤 평범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학년으로 봤을 때는 3학년은 314명, 이제 2학년은 301명, 1학년은 312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비슷한 인원수의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312명이라고 하는 그 인원이 지금 현재 2020년도 5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고등학교는 굉장히 좀 업데이트가 빠른 편이라서 2020년이면은 올해죠. 올해 5월, 즉 1학기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312명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학급수는 10개 학급이 되나 보니까 이제 그 한 학급의 보통 학생 수들이 이제 31명 정도씩 배치가 되어 있다,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뭐 2학년, 3학년도 인원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 학급에 보통 한 30명 정도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인원수 자체가 평범하긴 한데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급수가 약간 좀 한두 학급 정도가 좀 적은 편이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은 보통 한 20명대 후반대 정도에 이제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앙고등학교는 한 30명 초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제가 한번 그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1등급 같은 경우는 전교에서 뭐 한 1에서 12등, 그 다음에 2등급은 13에서 34등, 3등급은 35에서 한 74등 정도까지가 이제 등급을 맞는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서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지금 보면서 아마 좀 많이 걱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ABC, 이 1, 2, 3등급을 ABC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굉장히 좀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게, 인원수 자체가 워낙 차이가 심하죠. 그러니까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등수와 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어떤 입시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동석차, 그러니까 동점자 수가 없다라는 걸 가정하에서 이렇게 이제 등급이 나오게 되는 건데, 참고로 제가 올해 맡았던 학생들 중에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친구가 바로 누구였냐면은 이제 12등을 했어요. 12등을 했는데 그럼 1등급 안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 친구가 동점자가 두 명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동점자로 인해서 이 학생은 어쩔 수 없이 2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동점자가 나오게 되었을 때는 그 등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등급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인원수를 살펴봤고요. 이 등급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출입 및 학업 중단 학생 수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1학년 같은 경우 이건 어느 학교 마찬가지로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서 1학년이 전출입 학생과 그 다음에 이제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학생 수가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이거는 꼭 중앙고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른 학교들도 보통은 1학년 때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제 2학년은 어느 정도 이제 대폭 이제 줄어들죠. 수치상으로도 봤을 때. 근데 조금은 특이한 거는 중앙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전출 인원이 2학년 때도 굉장히 좀 많다. 그럼 반면에 들어오는 전입생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거의 변동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자, 1학년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30명, 36명. 이거 따지고 보면 마이너스 6명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전교생 수에서 마이너스 6 정도가 떨어진 거니까 어쨌든 인원수가 6명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적은 인원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교에서 1등에서 12등까지가 1등급이라고 한다면은 이 인원이 그만큼의 또 인원을 줄여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11등으로 내려갈 수도 있게 되는 굉장히 좀 이런 전출입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이런 등급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할 때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학업 중단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이제 학업을 말 그대로 중단할 수도 있겠지만 뭐 유학을 간다라든지 이러한 인원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학업 중단율이 한 1.6% 정도가 되죠. 근데 1.6% 정도면은 여기 양천구 쪽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 학원이 양천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 양천구 쪽에서는 한 1.6% 정도가 전체 학교의 어떤 평균적인 학업 중단 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전체로 보게 되면은 서울 전체가 한 2.1%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서울 전체로 보면 학업 중단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학교 학생들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학교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이제 상담을 좀 해보고 이런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약간 좀 학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뭐 학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도 이제 한번 우연히 지나가 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시설도 괜찮은 것 같고 주변에 있는 학교에 있는 주변이 보통 이제 주택단지다 보니까 이제 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뭐 기숙사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 자체로도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만족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조금은 내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좀 내신 따는 게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학생들도 어느 정도 좀 있다라는 게 제가 이제 면담한 학생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전출 인원도 그만큼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좀 계속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중간고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현상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올해가 아니라 이제 작년 기준이죠.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한 1학기 정도가 지나야 업데이트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1학기가 이제 지나긴 했지만 학교 알림이에서는 2009년 기준으로 2009년 5월 기준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2019년 5월 기준으로 이제 업데이트된 자료를 나타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학업 성취도를 좀 보여드리긴 할 텐데요. 이제 1학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시험 난도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균도 굉장히 좀 낮고 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전출 인원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전출입 및 학업 중단 학생 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이제 인근의 학교들과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요. 자, 이 인근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목동 지역에 혹은 양천 지역, 강서 지역 쪽을 좀 중심으로 좀 했다라는 거는 좀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요.
이제 전입인원 같은 경우나 전출인원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이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전출이 좀 많은 편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이 인원수에는 조금은 거의 배에 가깝게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차이가 그렇게 막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런 학교는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 중앙고는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업 중단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여기 인근에 있는 학교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이제 학생들 스스로도 학교에 대한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도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내용으로 교과별 학업 성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것도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아직 올해 기준에 대해서는 자료가 아직 나와 있진 않고요. 여기 보면은 1학기 그리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2학기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위에가 약간 좀 그 빛이 좀 번지는 현상이 좀 있긴 있는데 밑에 내용이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안 보이시면은 좀 보시기가 좀 어려우시거나 좀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제가 그걸 고려해서 좀 다시 한번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듣고 계신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이 과목들이 1학년 때 우리 중앙고 친구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과목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국어 과목을 당연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다른 과목들과 봤을 때 여기에 이제 가로해가지고 4, 뭐 3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1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단위수와 관련된 거죠. 단위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수학 영어에 대한 것을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국어 역시도 수학 영어와 동일하게 4단위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과목 3과목을 따지라고 한다면은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국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여기서 좀 특징적으로 잡았던 건 바로 뭐냐면은 국어의 평균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자사고이면서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학업에 좀 약간 그 학업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학업 성취도가 조금 높은 학생들이 이제 자사고에 진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평균이 이렇게 낮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약간 그 시험 문제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은 그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중앙고 같은 경우는 80점으로서 이제 지필고사를 이제 판산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20%를 수행평가로 대체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학생이 시험을 보고 오게 되면은 보통 이게 80점 만점으로 환산이 돼서 막 70점대 막 이렇게 맞아오는데 보통은 이제 70점대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깜짝 놀라시겠죠. 아니, 우리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70점대를 맞았다고? 근데 그거면은 이제 보통 이제 한 90점대 이상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산을 해서 이제 평균점으로 나온 것이 이러한 점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평균점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양정고등학교나 이제 장흥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를 같이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그런 학교들에 비해서도 평균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남고치고는 문제의 난도가 굉장히 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표준 편차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이 표준 편차가 16인 거죠. 그러니까 16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15 정도라고 한다는 게 보통 한 일반계 고등학교의 표준 편차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자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표준 편차는 좀 높은 편입니다. 2학기 때 가보시게 되면은 19로 더 늘어나게 되죠. 근데 반면에 평균점은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학기는 제가 이따가 교과서를 보여드리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는 있는데 2학기 때는 고전이나 어떤 고전 문법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서 학생들의 수준차가 좀 나기 때문에 편차는 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평균점이 좀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난도는 이제 선생님들도 좀 고려를 하셨겠죠. 워낙 어려운 단원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이제 평균점은 좀 올라가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어쨌든 다시 1학기로 오시게 되면은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A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원래는 고등학교가 상대평가인데 지금 이 학업 성취도는 90점, 80점, 70점, 60점 이런 식으로 이제 절대평가화해서 그 인원에 대한 분포 비율을 따져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90점대 이상을 맞았던 학생들은 3.6%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6%면은 거의 뭐 한 그 1등급 이내에 있는 학생들이 되는 거죠. 인원수로 따진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B등급에 있는 거의 B등급의 거의 최상위에 위치해 있는 학생들까지도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시험.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난도가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학기 같은 경우는. 근데 2학기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편차가 19.4이면서도 여기 A등급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거의 뭐 한 5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2학기 때는 이제 난도가 1학기에 비해서 조금은 이제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중앙고등학교의 시험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난도 차가 1학기, 2학기 혹은 그 좁은 편에서는 중간 기말 안에서도 굉장히 편차가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한 학기를 중앙고를 지났잖아요. 그랬을 때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 이제 학습하는 것이 주로 이루어져서 시험 난도가 굉장히 좀 쉬웠던 반면에 이제 기말고사로 갔을 때는 굉장히 점수대가 완전히 다운이 됐어요. 그러니까 평균점 자체가 거의 한 10점 정도 내려갔다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 학교 내에서 시험 자체가 이제 좀 약간 난도 자체가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좀 변동이 좀 있는 학교구나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랑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중앙고에 가려면은 어떤 걸 좀 많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가면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니? 라는 거를 좀 한번 물어봤는데 이제 학생들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뭐 국어도 국어인데 여기 있는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것들도 내신 따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과목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이 중앙고에서 만약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과목이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에서는 이제 2학년 1, 2학기 이거는 마찬가지 2019학년도를 좀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은 주로 이제 과목 자체가 국어가 아니라 이제 세분화되어 있죠. 언어와 매체, 문학, 그리고 심화국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4단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문이과 통합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여기죠. 여기 3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선택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올해가 아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심화국어가 이제 문과 학생들한테 선택 과목으로 주어진 거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달라졌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든 이과든 1학기 때는 문학, 2학기 때는 언어와 매체 요거를 공부를 하게 되고요. 심화국어는 선택 과목에서 2학년 때는 빠져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내년에도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오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당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과목 자체도 문학인데 이제 1학년 때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됐던 그 과목 그 시험 범위에 있는 작품 수에 비교했을 때 거의 뭐 한 2배, 3배 이상의 작품 수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게 2학년 문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오는 시기에 이제 고등국어를 어느 정도 좀 접해야 되고 고등국어에 대한 어떤 적응력을 키워 나가면서 2학년 때는 이제 문학 과목 1학기 때 이제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나 어떤 그 정규 수업에서 다루게 되는 어떤 그 외부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접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1학년 때 학습이 좀 이루어져야 2학년 때 가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 가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제 언어와 매체라고 해가지고 이 언어와 매체는 이제 문법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학교에서 매체와 관련해서는 시험 범위에 보통 포함을 많이 안 시키더라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포함이 되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보통 문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와서 이제 2학기 때나 문법을 다시 하게 되는 경우라서 1학기 때 굉장히 좀 공백이 있죠. 공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어서 언어와 매체 문법을 딱 가르치다 보면은 이게 또 한 학기가 지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문법이랑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문법이랑 겹치게 되는 걸 좀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갔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막 많은 걸 알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또 부족한 모습을 또 똑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친구들의 대부분이 이제 한 학기의 공백 자체가 완전히 그냥 공백으로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은 이제 1학년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1학년에 이제 올라갔을 때도 꾸준하게 이런 문학이나 이제 문법과 같은 이런 학습들을 꾸준하게 이제 진행을 하셔야 이제 2학년에 가서도 탄탄하게 이제 내신을 좀 잘 준비를 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점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높아진 편이에요. 근데 이제 반면에 편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비슷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이제 문학이나 문법 같은 경우는 1, 2학기 좀 동일하게 지금 보이고 있다, 분포도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것도 좀 특징적인 거는 A등급에 있는 학생 수가 굉장히 좀 적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쉬운 예로 들면은 양정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자사고 남고이면서 그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 A등급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학교, 그 양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럼 상대적으로 시험 난도가 어느 정도 좀 쉬우면서도 이제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거기서는 이제 그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끼리에서도 등급 변화가 굉장히 좀 심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중앙고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최상위권 학생들이 조금은 또 받기 좀 유리한 그런 구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여기 중상위권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좀 경쟁이 좀 있는 학교다라는 걸로 제가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자, 앞에서 고등학교 1학년 국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평균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느 정도 좀 실감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고등학교 국어는 상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좀 실감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자, 국어가 이제 평균이 65.8이고요. 총 인원은 312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설명회를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지금 자신이 시험을 봤을 때 뭐 90점대, 80점대, 90점대 초반만 맞더라도 A등급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성적표에는 A라고 이제 찍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통 A를 받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단순하게 점수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아시게 되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은 1학기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1학기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90점대 이상에 있는 학생들이 3.6%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약 11.2, 다시 말해서 한 11명 정도가 이제 90점대 이상을 맞았다는 시험이었던 거죠. 1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B등급에 있는 거는 이제 80점대가 되겠죠. 66.8명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6.8이라고 한다면은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거의 뭐 한 3등급까지도 갈 수 있는 인원 수잖아요. 그러니까 80점대 이내에서 이제 1, 2, 3등급이 모두가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이제 맡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양정고등학교는 여기에서 굉장히 좀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등급 따기가 좀 힘들다라고 1등급을 따는 게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것만 보게 되면은 뭐 1등급 자체는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고정되어 있으면서 그 밑에서 이제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이 좀 치열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1학기에 대한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2학기 때 가게 되면은 여기에 인원수가 좀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2학기 때로 따지게 되면은 거의 뭐 한
제가 알아봤을 때는 2학기 때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11명이 아니라 거의 뭐 한 30명, 40명 가까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학생들이 이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할 수가 있는 거죠. 90점대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높은 점수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험을 보고 난 후에 본인의 어떤 석차나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시험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결정해서 이제 좀 전략을 좀 세워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앙고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도를 기준으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은 1등급 같은 경우는 12.5, 그 다음에 2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21등 안에 들어야 이제 2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총 인원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그러면서 1등급, 2등급, 3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학부모님들께서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이 시험을 딱 받았을 때 점수로는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등급 받아봤을 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등급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좀 더 중학교 때랑은 좀 다른 마음가짐으로써 이제 진학을 해가지고 공부나 이런 것들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고등학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제 뭐 제가 좀 봤었을 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학교 중에서는 이제 명덕외고인데, 이제 명덕외고는 당연히 이제 특목고이기도 하니까 이제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 90점대 이상의 이 A에 분포되는 학생들이 거의 뭐 한 200명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소수점 안에서도 등급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나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중앙고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지금 이게 1학기라서 그렇지 2학기 그리고 올해 1학기까지 딱 지나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A등급 안에서도 지금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고에 만약에 진학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우리 아이가 이 상위권 안에서도 경쟁에서 좀 뒤처지지 않도록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제 또 그 안에서도 이제 생활을 하면서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시게 되면은 고1 교과서 표지와 목차인데요. 고등학교 이제 중앙고 같은 경우 1학년에서는 이제 국어, 신사고 민연식 저자의 신사고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신사고 교재의 특징이 총 10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어 교과서들이 이제 10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보통은 이제 단원 수로는 어느 정도 좀 적절한 책이 교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뭐 가장 적은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창비 같은 경우는 7단원밖에 없고, 뭐 이제 비상 같은 경우는 뭐 9단원이나 이런 데까지밖에 없는 건데, 뭐 어느 정도 좀 전체적으로 많은 양을 좀 담고 있는 교과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신사고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우선은 여기에 있는 1단원,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단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6단원, 그 다음에 7단원. 이 7단원이 굉장히 좀 중요한 단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른 이제 비문학이라든지 문법 영역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빨갛게 표시를 한 이 부분들은요, 다 문학과 관련된 문학 작품들이 수록된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오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그 교과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문학의 비중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에 비해서 문학 작품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단원 같은 경우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8단원 같은 경우, 8의 이제 1단원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법 단원입니다. 여기 있는 2단원의 2-2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1학기에 해당하는 시험 범위에 문법이 2개나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의문의 변동, 한글 맞춤법, 문법 요소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1학기 때 평균점 자체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법에 대한 좀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근데 이제 반면에 2학기로 오시게 되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제 고전 작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중세 국어나 어떤 중세 문법과 관련한 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공부할 때 굉장히 좀 애를 많이 먹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딱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여름방학이 있겠죠. 그 여름방학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갈무리 학원에서는 이제 관동별곡에 대한 그 특강이라든지 아니면은 중세국어와 관련된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뭐 고전시가 특강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특강을 이제 방학 때 이제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2학기 가게 되면은 이런 고전과 그 중세 문법을 다루게 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학생들 자체가 토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줄여주고자 이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회를 보시고 있는 분들께서도 내년에 한 여름방학 때쯤에는 이 갈무리 학원에서 이러한 특강이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걸 미리 생각해 두셨다가 거의 필수적으로 좀 들으시는 거는 저는 추천을 좀 해드려요. 그래서 이 2학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포진되어 있는 교재가 신사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신 기출 경향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중앙고 같은 경우는 우선 먼저 첫 번째 교과 내용과 외부 지문이 좀 섞여서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외부 지문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라고 한다면은 시험범위나 교과서에 없는 작품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단독 지문으로 출제도 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러한 외부 지문의 비율은 높지는 않으나 나오게 된다면은 미리 제시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2학기 중간고사를 우리 학생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굉장히 좀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저는 그 중앙고 선생님들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 사는 편이 뭐냐면 온라인 클래스나 혹은 온라인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대면 수업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그런 학습을 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수업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그만큼 선생님들의 어떤 그 준비나 어떤 수업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서는 외부 지문이 거의 좀 필수적으로 나오게 된다. 많지는 않으나 필수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 내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화적인 부분들까지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고의 좀 특성 중에 하나가 교과서 내용을 좀 꼼꼼하게 보지 않고 대충 이제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절대 고득점을 할 수가 없는 학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세세하고 심화적이고 이게 시험에 나올 거야? 라고 하는 나오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신 준비를 할 때는 무엇보다 그 교과 내용을 굉장히 좀 꼼꼼하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역으로 나눴을 때는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많이 열정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해석이나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에 그대로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례로 윤동주의 자화상 같은 경우 교과서나 자습서에 있는 내용으로서 출제를 하지 않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른 시험 문제를 실제로 올해 출제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좀 지역적인 문항 자체가 문학에서는 좀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독서 영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내신 준비할 때 그냥 좀 등한시하는 쪽에서 좀 비중이 높은 영역이 독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교과서에 수록된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난도가 어려운 지문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이 중앙고 같은 경우도 이 독서 지문에서 굉장히 좀 꼼꼼한 독해를 좀 필요로 했던 시험이 이제 저번 1학기 기말고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읽을까라고 해서 읽기 과정과 관련된 단원이었었는데요. 그 단원에서 무려 시험 문제가 한 2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을 때 거의 뭐 한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그 단원 안에서 굉장히 오답률이 많았어가지고 그 단원을 잘 맞췄던 학생들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이제 내신에서 굉장히 좀 고득점을 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직전에 있었던 1학기 기말고사 때 있었죠.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공부를 교과 내용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꼼꼼하게 독해를 하고 이제 해설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남고나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마찬가지로 심화 개념까지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게 되면은 2학기 때 이제 기말고사 때 중세 문법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거예요.
중세라고 한다면 이제 중세 시기에 대한 문법 특징이 되겠죠. 근데 중앙고 같은 경우는 고대 그리고 근대까지도 다룹니다. 시험에서. 이거는 아마 올해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매년마다 문법 관련해서는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시험에서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학습 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좀 있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 수업이 매우 꼼꼼하게 이루어진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형, 즉 모의고사형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활용해서 비교 대조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 문제에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뭐 이게 크게 어렵게 다가오진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때 내신형 문제들에 좀 익숙해졌던 학생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좀 어려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기에는 뭐 사례라든지 아니면 다른 작품들도 또 나와가지고 비교 대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많이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게 모의고사 수업이나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것이 이제 내신과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내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중앙고등학교 내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같은 경우는 주로 단답형이에요.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막 길게 써내는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이제 교과 내용 확인하는 차원에서 단답형으로 좀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요게 좀 이제 중요하죠. 이제 보통 난고는 시험 난도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여고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근데 난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중앙고는 난고이지만 제가 항상 총평이나 이런 것들을 쓸 때 항상 난도 자체는 중상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좀 그 어려운 시험을 항상 출제를 하는 학교.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을 내실 필요는 없는 게 이제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그만큼 모두가 다 어려워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더 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하게 된다면은 그만큼의 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시험이니까 굉장히 좀 노력을 굉장히 좀 배신하지 않는 시험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만큼 또 가져갈 수가 있어요. 또 반면에 너무 쉬워버리면은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이제 등급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좀 불리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 학교 같은 경우는 100점이 한 시험에서 뭐 한 45명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은 100점을 맞아도 거기는 그 학교는 이제 3등급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 기간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히려 시험이 배신을 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작품 간 비교대조 문항이 굉장히 다수 출제가 됩니다. 이거와 좀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보기 활용도 그런데 이제 지문상에서 교과서 내에 있는 작품들 간에 서로 비교하는 문제들, 표현상의 특징들 보는 문제들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표현상의 특징, 뭐 서술상의 특징 이런 개념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제 모의고사 수업 때 다루게 되는 그런 그 학습 방향과 좀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문항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항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 게 중앙고등학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필고사 같은 경우는 80점 만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학생들 시험 보고 왔을 때 크게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 79점 맞았어, 78점 맞았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잘 본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20%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나머지 20%는 수행평가가 되는데 수행평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내신 기출 경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1등급 컷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높은 편이었어요. 뭐 아까 이제 작년 1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 난도 자체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좀 컷 자체가 좀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직전에 있었던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도 올해 1학기 기말고사가 되겠죠. 그때도 이제 1등급 컷은 좀 어느 정도 좀 낮았었는데 그런 그 시험을 좀 제외를 하고 나면은 대부분의 시험들에서는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상위권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학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2, 3등급 내에서도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한 학교다라는 걸로 정의를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내 아이의 성향은 문과, 이과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나눠지게 됐는데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는 문과인데 혹은 우리 아이는 이과인데 중앙고에 갔을 때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많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채팅창에다가 한번 써주실 수 있나요? 뭐 아직 정하진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중학교 때까지 어떤 생활을 봤을 때 내 성향은 문과인 것 같다 혹은 우리 아이는 성향이 문과인 것 같다 혹은 이과인 것 같다 라는 거를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의 성향 혹은 나의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나의 성향은 뭐에 좀 더 가까울까 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과 성향은 문과이나 이과를 가야 하나요? 그죠? 저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께서도. 네,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도 한번 많이 물어봤습니다. 너는 도대체 나중에 이제 문과나 이과나 둘 중에 이제 뭘 이제 너는 선택을 할 거니? 라고 한다면은 학생들이 보통 남자이다 보니까 이과를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과를 또 많이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인원수 같은 경우도 문과와 이과 인원을 봤을 때 이과 인원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더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과가 이과 인원수보다 더 많은 학교는 크게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남고이면은 보통 이과의 학생들이 좀 많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문과가 어느 정도 좀 불리할까? 뭐 이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저도 좀 이제 알아본 결과 이제 학교 내에서 문과나 이과 둘 다 굉장히 자소서나 어떤 생기부가 되겠죠. 생기부에 이제 좀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문과, 이과 할 것 없이 굉장히 좀 많이 챙겨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다양한 이제 활동이라든지 어떤 경시대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학생들한테 많이 권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문과나 이과 이런 학생들을 좀 관리하는 프로그램들도 학교 내에서 굉장히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학생들도 그래요. 선생님 저는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과를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생들이 그런 질문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아니면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과든 이과든 어떤 자신의 진로와 좀 관련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과든 이과든 어쨌든 그 학생이 나중에 나아가고자 하는 진로를 좀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좀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 진로와 관련해서 결정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결정을 만약에 했다면은 굉장히 좀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중앙고에서는 문과든 이과든 어디를 선택하더라도 뭔가 좀 더 유리하다 이런 거라기보다도 어쨌든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문과, 이과 할 것 없이 굉장히 좀 관리나 이런 그 학생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은 좀 믿고 보내셔도 좋은 학교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수행평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수행평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 정도가 이제 수행평가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뭘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지금부터도 많이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읽기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국어 수행평가는 거의 책 읽고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무려 15%입니다. 독서장. 그러니까 그 중앙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 타이틀이 분기별로 책 한 권씩 읽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느 정도 좀 책 읽기를 좀 싫어하거나 나는 책을 잘 안 읽었다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이제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중앙고에 입학하기 전에는 좀 미리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좀 해주셔서 이런 책 읽기나 이런 것들을 좀 습관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이 수행평가 같은 경우가 이제 지필고사 80%, 그 다음에 수행평가 20%. 그럼 그 수행평가도 굉장히 등급을 차지할 때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평가는 그냥 쉽게 말해서 15점 다 맞고 가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점수가 깎이면 등급 자체에서 좀 불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서장 기록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나 이 책 읽었어 끝이 아니라
여기 안에서는 어떤 독서 감상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서평까지도 이제 서평 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좀 요구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은 이제 학생들한테 또 이야기를 해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한다면은 막 냉정하게 점수를 막 깎거나 이러진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는 그만큼의 또 보상을 주어진다라고 하니까 이 책 읽기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습관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5% 같은 경우는 이제 창체 활동과 관련해서 이제 창체 독서라고 하는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계속 독서가 되겠죠. 국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앙고 수행평가는 보통 이제 책 읽기와 관련한 것들이 주로 이제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안에서도 또 이제 유동성이 조금 보일 수는 있는데 꼭 독서만 읽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또 수행평가를 또 마련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통 교과 학습과 관련된 것들을 주로 수행평가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토론 개요서를 작성해라 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1학기 때 토론 과목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수행평가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 공부하는 단원과 관련된 이런 수행평가를 내는데 공통적인 건 쓰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쓰기. 그래서 우리 쓰기 같은 경우도 이제 수행평가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많이 준비를 해 두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중앙고와 관련된 설명을 좀 마쳐봤고요. 자, 간단하게 갈무리에서 이제 진행되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중앙고 같은 경우는 내신 문제 자체가 완전히 그냥 내신형 이렇게 그냥 교과 내용 확인만 하고 끝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굉장히 좀 꼼꼼하면서도 그 안에서 수능형 문제들이 굉장히 좀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의고사형 문제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모의고사 같은 경우가 단기간 내에 점수를 내는 게 어려운 시험이다 보니까 내신 기간 때만 한다고 했을 때 좀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평소에 모의고사 공부나 이런 것들도 해두시는 게 굉장히 좀 당연히 필수적으로 준비를 좀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갈무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1에서 5과정까지를 정규 수업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학생들이 이제 11월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과정에 의해서 같이 저희랑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과정에서 개념을 공부를 해서 올라오게 되면은 그 개념을 이제 문학 작품에다가 적용하는 그런 과정을 좀 갖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서부터는 이제 작품 속에 있는 시대 엿보기라고 해가지고 시대별로 작품들을 좀 따져볼 거예요. 시대별 작품들. 그래서 주요 작가들,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작품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가면서 마찬가지 개념을 계속 적용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학기 거의 끝나갈 무렵에서는 2학년 올라가기 바로 전이겠죠? 그 익숙함 앤드 새로움 뭐예요? 주요 작가와 낯선 작품들. 그러니까 주요 작가. 그러니까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작가의 작품들. 그러면서도 낯선 작품들. 그러한 낯선 작품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모의고사에서도 지금 낯선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독서도 이제 독서에 대한 개념, 그거에 대한 적용, 이러한 것들을 좀 이제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서부터는 이제 반복되는 지문 구조. 그러니까 이 독해도 어느 정도 패턴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패턴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조를 익히고 구조를 익혔으면은 이제 영역별로 그 독해 틀을 적용해 나갑니다. 그래서 주요 제재를 구조 독해 틀에 적용하기. 그러니까 영역별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적용해 나가면서 이제 습득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과정은 독해력 확장하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유형이라든지 굉장히 좀 긴 지문들, 융합 지문들, 이제 영역이 좀 어느 정도 혼합되어 있는 그런 지문들을 주로 이제 다루게 되는 게 4과정, 마지막에서는 어려운 난도의 지문들까지도 이제 다루게 되면은 전체 1학년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도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문법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1학년 교과 과정에 없는 문법들인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빠져있는 문법들까지도 뭐 단어 형태소, 문장 성분
특히 문장 성분이나 문장의 짜임은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이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기도 한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게 되면 완전히 또 초기화가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문법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건데 1학년 때는 이러한 부족함 없이 빈틈이 없이 다 이제 전체적인 과정 안에서 메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가을무리 학원의 커리큘럼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의 커리가 이렇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가을무리 학원에 등원을 해서 이 수업 과정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11월 14일 날에 예비고일이 이제 트라랑 본원에서, 그러니까 그 트라펠리스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본원에서 동시에 개강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 시기가 우리 중3 학생들이 좀 많이 풀어지기 쉬운 시기죠. 그러니까 중학교도 다 끝났겠다, 고등학교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뭔가 주변인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 때가 이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시기에 정말로 준비를 하는 학생과 그다음에 이 시기를 그냥 정말로 그냥 즐겁게만 보내는 학생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됐을 때 출발선 자체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가짐을 좀 달리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11월 14일 예비고일 트라본원 동시에 개강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혹시 좀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은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실까요? 뭔가 이 정막만이 흐르고 있는데 뭔가 눈치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혹시 작성을 해주시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 그럼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우리 갈무리 김강문 선생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우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학원으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제가 좀 성심성의껏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이과 반평성 비율은 어떤가요? 문이과 반평성 비율은 거의 비슷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앙고 내에서도 이제 반평성 비율 자체가 이제 이과 쪽이 좀 더 많긴 하죠. 그러니까 이과가 좀 더 많은데 이게 매년마다 좀 비율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올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물어보게 되면은 이제 본인들도 이제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 테니까 그래서 이과가 훨씬 이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그 선택 과목이나 이런 걸 선택하는 학생들이 더 많다라고 하니까 이게 좀 매년마다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과의 비율이 좀 더 어느 정도 학생 비율은 좀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외국어 같은 경우가 잠시만요.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거 보게 되면은 여기 밑에 조금 이제 잘려 있는데 여기 밑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2학년 때 하게 되는 게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 가게 되면은 이 제2외국어의 비율이 굉장히 좀 많은데요. 잠시만요.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좀 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학년에 가게 되면은 여기 일본어와 중국어가 있어요. 여기 좀 보이네. 그래서 일본어와 중국어가 있고 일본어, 중국어 같은 경우도 이제 1, 2학기 이제 3단위로서 어느 정도 좀 비율은 좀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없는데 이제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은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과목이 제가 이제 PPT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에서도 밑에 있는 3과목이 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시면은 굉장히 좀 많아요. 과목 자체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학년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아마 중앙고를 준비를 하면은 이제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은, 보통 중앙고등학교가 자소서를 써내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게 돼서 뽑게 되잖아요. 보통 경쟁률 같은 경우는 뭐 1.1%에서 뭐 한 1.4%, 1대 4, 1대 1.1, 뭐 1대 1.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이 그렇게 막 높은 편은 아니에요. 경쟁률 높은 편은 아닌데 이제 어쨌든 자소서를 쓰고 그 다음에 면접을 봐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자소서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 활동 중심으로서 중학교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성 영역이다라고 해서 2가지 경우를 좀 같이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면접에서 4문제가 좀 출제가 되는데 이제 나머지 2문제는 이제 거기 면접관들이 이제 준비한 면접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제 2문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쓴 자소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한다라고 하니까 자소서 쓰는 것도 중요하고 그 안에서 이제 면접에서도 이제 어떻게 좀 풀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소서를 쓰고 이제 면접을 좀 이제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질문을 지금 한 3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 보면은 이승희님께서 굉장히 좀 많이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오늘 좀 활발하게 질문을 좀 해주셨던 이승희님께 제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승희님께는 정말 좀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고 설명회 자체의 어떤 그 신청 인원 자체가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도 좀 많이 질문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감사한 의미에서 이렇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좀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만약에 좀 질문하는 것이 여기서 좀 꺼려졌다 혹은 나중에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학원에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 전화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마치도록 할 거고요. 우리 학생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신 기간일 텐데 내신 정말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거 정말 잘 준비해서 좀 성공적인 이제 내년을 좀 맞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